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효정씨. 잦은 실수로 매번 지적을 받으며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태우씨. 어느 날 아내로부터 당신은 고집불통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유민이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ADHD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성향 때문일까요? 1. 직설적으로 말한다. ADHD인들은 충동성으로 인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여과 없이 입으로 내뱉죠. 참으려고 하면 마음속 불안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말로 해야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충동적인 언행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깨기도 합니다. 2. 지각과 실수가 잦다. 약속에 늦거나 물건을 두고 나오는 일,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일은 ADHD인들에게 익숙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업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은 단기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작업 기억력은 뇌의 전두엽에서 담당하는데 ADHD인들은 전두엽의 기능 저하로 인해 작업 기억력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중요한 일에서 실수를 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3. 눈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ADHD인들은 선천적인 뇌기능의 차이로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에 담긴 의미보다는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종종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은 ADHD인들이 눈치 없다는 오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실패하고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업무 얘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중독에 쉽게 빠진다. ADHD는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욕망회로와 통제회로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욕망회로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반면 통제회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개인에 따라 욕망회로와 통제회로의 활성화 정도는 다릅니다. 통제회로가 더 강한 경우 일중독에 빠져 큰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욕망회로가 더 강해 쇼핑, 게임, 술, SNS 등 당장의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ADHD 증상들을 극복하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1. 눈치도 기를 수 있다. 상대방이 보내는 비언어적 표현을 잘 읽는 방법, 즉 눈치를 키우는 방법은 자꾸 눈치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상대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쑥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상대방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며 말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가늠해 보세요.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3자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조언으로 자신만의 대화 법칙을 만들어 보세요. 대화의 법칙을 만들 때는 친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기처럼 최대한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급하게 말하지 않기 같은 부정어가 들어간 문장보다는 차분하게 말하기처럼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스스로 만든 대화 법칙을 포스트잇에 적어 지갑에 넣거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틈날 때마다 보며 숙지하면 좋습니다. 2. 자동조정 반응에서 벗어나기. ADHD인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자동 조종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도움 트리거와 방해 트리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트리거는 자동 조종을 불러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움 트리거는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요소, 방해 트리거는 습관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다이어리와 필기구를 눈에 잘 띄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는 것이 도움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쓰는 습관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둡니다. 만약 야식 먹는 습관을 고치기로 했다면 방해 트리거인 배달 앱을 삭제하는 것이죠. 마음 챙김 훈련 역시 자동 조정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 훈련의 핵심은 주의를 지금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 소리, 냄새 등이나 내부 자극, 과거의 실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주의가 흐트러질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해 보세요. 다음은 다양한 마음 챙김 훈련법입니다. 대화할 때도 마음 챙김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곧바로 대답하기보다는 호흡을 통해 주의를 온전히 현재로 가져온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미워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ADHD와 나에 대한 이해부터 관계까지. 미워하지 않으려면, 미움받지 않으려면.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